이건 제가 고객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2021년식 벤츠 CLA 신형 차량이죠. 250 포매틱 차량. 벤츠 차량 중에 준중형 차량으로는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차로, 첫 수입차로 그렇게 구매를 하는 차량입니다. 리스 케이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차량을 판매한 딜러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차 딜러겠죠? 꼭 그렇게 하셨어야 맞습니까? 이 고객분께서 수입차가 첫 차이고 그리고 리스가 처음이고 차를 잘 모르는 여성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본인은 스스로 영업을 잘 했고 고객에게 잘 모르게 견적서도 잘 감췄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에게 만족감을 줬다고 웃으면서 사인을 받으셨겠지만 불과 14개월 만에 당신께서 얼마를 가져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차마 생각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차가 첫 차인 리스가 첫 번째인 고객에게 이런 나쁜 기억을 남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입니다.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5월에 출고된 벤츠 CLA 250 포매틱 차량입니다. 흰색이고 15,000km 탔고요. 신차 금액이 한 5,400 정도, 이전비까지 합쳐서 실행 금액이 5,700 초반이 보증금 1,611, 잔가 1,611 30% 넣으셨고요. 36개월로 현재까지 14개월 지났습니다. 매달 107만 원, 미해수 원금은 기간이자까지 합쳐서 3,60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세로는 무사고 일대 엔카 시세 기준으로 5,300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고객께서 14개월 만에 어떻게 하면 제가 가장 잘 정리하는 것일까요? 라고 상담을 주셨습니다. 상환 스케줄표를 딱 보고 조건은 잘 들어갔는데 이자율은 비싼 것 같네, 100만원 언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이자율이면 제가 볼 때는 한 4%대가 나오면 맞는 거거든요. 리스사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조건이란 이야기입니다. 선수금으로 50% 이상을 회수를 한 물건이라 나머지는 그냥 차량으로 물건을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나지 않을 물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낮게 나와도 되는데 제가 이자율을 따져봤더니 8.5%가 나오더라고요. 8.5%면 개인사업자의 무보증일 때 저희들이 보는 중금리 이자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이분께서 전체 이자 비용이 815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년 272만원, 평균 22만 6천원이 이자로 냈다는 겁니다. 5,700 중에서 반 이상을 돈으로 냈는데 3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자를 815만 원을 낸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라고 느껴졌고, 만약에 제가 이게 똑같은 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는 견적으로 놔봤더니 놀랍게도 이자율은 한 4.3%, 3년 동안 총 내시는 이자가 4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매년 내는 것도 거의 반이죠. 138만 원. 매달 이자도 11만 5천 원 정도로 내면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딜러분이 정상적인 인센티브를 받아가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5% 가까운 인센티브를 더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율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이 고객은 이 벤츠의 CLA의 수입차 엔트리카로 봤었던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이게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께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인수를 하신 거고, 실제로는 96만 원 정도를 내면 되시는 거를 11만 원 정도를 꾸준히 더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역정을 냈던 겁니다. 실제로 이자율이 3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걸 굳이 2배 이상을 해서 받으셨어야 됐냐. 1, 2% 정도 엎어서 한 5% 정도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요, 영업 잘 하셨습니다, 인센티브 하고 이 고객님께 뭔가 서비스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렵지 않다. 총 내는 금액을 봐라. 그리고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을 봐라. 차량 금액에다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이 인수 금액이고 총 내야 되는 금액에서 그 금액을 빼주면 이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내는 금액 대비해서 이자가 너무 세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이 든다면 다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 내가 반납을 하면 차를 주고도 150 몇만 원을 내야 되고요. 인수를 하려고 하면 2,404만 원을 내줘야 되고, 리스 승계로 한다 하더라도 리에스 원금이 현재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00만 원인데요. 그런데 3,3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자 보조로도 3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돼서 실제적으로 500만 원 넘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고, 고객께서 리스 승계를 하게 된다면 3,300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실제로 리스로 넘기는 것까지 합친다면 2,000 후반대에 넘기게 되는, 실제로 본인께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손해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 리스 이유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신차 영업사원이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14개월 후에 이렇게 자신이 주머니에 넣은 돈이 극명하게 나오리라고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현역에 있어서 웃는 얼굴로 통화를 하겠지요. 하지만 고객께서는 정말 쓰리지 않겠습니까? 딜러분도 문제지만 고객분도 문제입니다. 리스를 하실 때에는 꼭 이자 부분을 확인하는 것,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선납을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납은 이자율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오히려 40%, 50% 보증금을 들어가시는 게 이자율에 훨씬 더 이득이다. 현명하게 내 돈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검증이라도 좀 받으세요. 슬기로운 리스 생활, 되도록이면 선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견적 비교 꼭 해봐라. 정리할 때 다 드러난다. 양심껏 견적 놓자. 이 얘기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